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죠? 미도리코, 기뻐하도록 해. 이제 슬슬 용서해 줄 테니까. 뭐라고요? 하지만 공짜로는 어림도 없다. 위자료를 도로 가져오도록 해. 이제 바빠질 거다. 네? 어? 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트러블 버스터즈! 난 이제 미도리코 씨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결혼해주세요. 어머 세상에, 너무 기뻐요.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내 이름은 미도리코. 다정하고 든든한 데다 일까지 잘하는 카나타 씨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전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나 같이 살게 되자마자 카나타 씨에게는 엄청나게 사악한 일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적혀져 있는 대로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 스케줄표야. 앞으로는 이대로 행동하도록. 일절 예외는 없으니까. 저기 이런 건 가능하다면 제가 직접 정하고 싶은데요. 아니, 무슨 말이야? 멍청한 거야? 네? 나도 미도리코도 지금까지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며 살아왔잖아. 그렇긴 하죠.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연봉이 얼마였지? 그게 지금 무슨 상관... 당신 연봉이 얼마였는지 묻잖아 지금. 죄송해요. 300만 엔 정도였어요. 난 700이야. 이제 곧 800이라고.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지금까지의 선택의 결과에서 오는 차이인 거야.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아주 확실한 거지. 어느 쪽이 우수한 인간이냐 하는 게 말이야. 하지만 집안일에 관해선 제가 더... 그런 거 하루만 주면 내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거지. 알겠어? 당신의 존재 가치는 0이라는 거야. 당신은 내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줌으로써 겨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대꾸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그땐 뭐 어차피 집안일은 해야 하고 그걸로 이 사람의 마음이 편해진다면 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기세등등해진 그는 점점 더 저를 대하는 언동이 심해졌어요. 나왔어. 목욕물은 준비됐나? 네, 물론이죠. 온도는 42도겠지? 네, 아까 확인했어요. 당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네? 내가 아까 전에 온도를 물었어? 아까 전에 일은 전혀 관심 없다고. 아까라는 게 대체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도 모르겠고. 죄송해요. 정말 질문 하나로도 이렇게 남편을 짜증나게 하다니. 당신은 어떤 면에서는 천재적이군. 일부러 이러는 거야? 금방 확인해보고 올게요. 확인한 시각까지 잘 보도록. 그걸 보면 내가 역으로 계산해서. 응? 41.8도네요. 이 정도면 카나타 씨도... 미도리코, 장난해? 네? 대체 왜... 쇼핑은 연 2회 사전 보고할 것. 그런 것도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야? 계속 집에만 있는 주제에 뭘 꾸미고 다니겠다고. 앞으로는 내가 골라주는 옷 이외엔 입지 마. 화장 같은 것도 하지 말고. 이 안에 카나타 씨의 옷도 들어있는데... 뭐? 내 옷? 멋대로 산 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바겐세일에서 산 덜 떨어진 옷을 입으라는 거야? 대체 어디까지 멍청한 거야 당신은? 그 후 딱딱한 타일 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3시간 동안 끊임없이 혼났죠. 그 후에도 요리나 교우관계, 취미, 돈 등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결정적으로 여자, 그는 바람을 피웠어요. 그걸로 전 그와의 이혼을 결심했고 위자료를 청구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쉽지 않았답니다. 바람을 핀 사람도 피게 한 사람도 잘못이지. 위자료 같은 걸 왜 주나? 바람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전 카네타 씨로부터 가스라이팅과 괴롭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고요. 가스라이팅 같은 소리 안 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당신을 위해 관리해줬던 것뿐인데 감사하시는 못할 망정 비난하다니. 어쨌든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 네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서 우리 카나타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니? 우리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이야.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죠. 거기에 제 가족도 참전해서 싸우고 또 싸워서 조정을 거쳐 드디어 이혼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또 라인이 왔어. 그 녀석이랑은 헤어졌으니까 이제 괜찮아. 당신의 소중함을 이제 깨달았어. 미안해. 당신은 나의 태양이야. 언제까지나 날 비춰줘야지.
한심한 나에게 천사가 찾아왔지. 그게 바로 당신 미도리코야. 토할 것 같네요. 빛이 필요하면 불을 켜면 될 일이지. 게다가 한자도 틀리고 정말 한심해. 마지막 메시지는 어디서 들어본 노래 가사인데 금방 지워버리고 싶은 충동, 아니 연락처를 차단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위자료를 다 받을 때까지 차단할 수도 없는 상황. 어때? 반성 좀 했나? 그렇다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도록 하지. 이제 슬슬 당신도 한계잖아? 내가 용서해준다니까? 평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인데. 징그러운 로미오 메시지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이런 나르시스트의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나 괴로워하는데 기댈 곳은 당신뿐이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당신이 의심스러워. 이것도 모두 일십. 그러자 그 후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위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었죠. 그렇게 또 2년이 지나 재혼을 했죠. 지금 저는 제 부모님과 다세대 주택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라? 미도리코, 왜 그러니? 문이 열려 있어요. 이상하네요. 확실히 문단속을 했는데. 무섭구나. 달려가는 너의 머릿결과 셔츠. 흔들리는 수많은 흰기털들. 갑자기 왜 노래를... 그건 말이다. 무서워서 그러지. 어머나, 어째서 당신들이 여기에... 안녕 미도리코. 오랜만이구나. 스페어 키를 화분 밑에 숨겨두는 건 너무 알기 쉽잖니? 우리들이 도둑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저희 입장에선... 당신들이 딱 도둑꼴인데.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대체 이게 무슨 짓이죠? 미도리코, 기뻐하도록 해. 이제 슬슬 용서해 줄 테니까. 하지만 공짜로는 어림도 없다. 위자료를 도로 가져오도록 해. 재혼한 후에 미도리코 씨의 일은 할머니를 간호한 일이다. 바빠질 거야. 네? 뭐요? 뭐? 잠깐만. 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이상한 구석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구만. 공포는 항상 과거로부터 온다더니 그렇군요. 이런 거였어. 이건 일종의 실현이에요. 괴로웠던 그때 가스라이팅 당했던 그때의 저를 뛰어넘어야 끝나는 실현. 과거의 나 자신에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절대 용서 못해. 트러블 버스터즈! 이혼하긴 했지만 4년 전 우린 부부였지. 최근에 헤어진 것 같은 투로 말하지 말아주실래요? 4년이면 올림픽에 한 번 더 있을 정도의 시간이라고요. 옛날 일이라는 말입니다. 난 알고 있어. 계기가 필요했던 거잖아. 계기? 나와 재회할 계기 말이야. 냉각 기간이 있었으니 꽤 마음도 차분해졌겠구나. 원래라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카나타에게 소홀했던 미도리코 씨에게 재회의 찬스 같은 건 오지 않았을 텐데. 맞아. 2번 다시 없을 찬스를 준다는 거지. 이혼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네요. 당연하지. 내가 대체 왜 바뀌어야 하지? 우리 딸에게 공갈 협박하지 마. 또 한 번 같은 소리를 짓거렸다간 바로 이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 그 전에 경찰 먼저 불러야죠. 카나타, 마음은 잘 알겠다만 진정하거라.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흥분했군. 엄마, 아빠, 마음은 잘 알겠지만 이건 내가 처리할게요. 미도리코. 하지만 너... 그땐 두 분께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이번엔 저 혼자 해결해보고 싶어요. 알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당신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은 한 적이 없어요. 만점 주부로서 최선을 다했죠.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이 매긴 점수 아니야? 절대. 하지만 당신은 그걸 매번 부정하기만 했고 전 심신이 지치고 피폐해져 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제가 대체 왜 당신과 다시 만나야 하는 거죠? 4년 동안 배워온 게 고작 책임전가요? 뭐 지능이 낮은 녀석이 할 만한 행동이긴 하지만 그리고 자칭 만점 주부로서 주어진 일이 아니지. 집일이지 그건. 본인에게 너무 점수가 후한 거 아닌가? 만점 주부라면 나에게 잔소리 들을 일이 없었겠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았는지 말해보시죠.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전부 말해보시라고요. 그렇게나 절 바보다 멍청하다 했으면서 똑똑한 분이라면 기억하고 있겠죠.
요리 레파토리가 너무 뻔하다고. 그래서 한번 3개월 동안 모두 다른 메뉴로 준비했어요. 적어도 90종류 이상의 요리가 되는 거죠. 이래도 레파토리가 뻔하다고 하실 건가요? 나한텐 뻔하다는 거야. 아, 그런 본인의 독특한 취향은 필요 없거든요. 90종류 이상의 요리 레파토리를 가진 주부에게 레파토리가 뻔하다니.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실래요? 네 만점 주부라는 평가도 주관적인 거잖아. 전 나름의 근거가 있다고요. 이 90종류 이상의 레파토리가 그중 하나죠. 그러니까 그게 뻔하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카나타 씨의 어머니는 몇 가지 종류의 레파토리를 갖고 계시죠? 지금 그건 상관없지. 비교하면 본인의 레파토리가 많은지 적은지 비교할 수 있으니 상관 있는 거죠. 나는 뭐 천천.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1000개라고 1000개. 1000개라니 대단하네요. 퍼라이드 전성기의 노게이라 서브미션스와 비슷하네요. 어때 미도리코? 개수로 비교하면 넌 우리 엄마의 10분의 1이라는 거야. 이걸로 본인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이해가 됐지? 그럼 메모장을 켜서 요리 이름을 나열해 보도록 하죠. 뭐? 당연하잖아요. 구두로 말만 하는 거면 그거야말로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적을게요. 멍청한 질문 좀 그만하시죠. 갑자기 그런 말을 해도 전부 다 적으라는 게 아니고 저는 딱 100개만 적을 테니 그 2배인 200개만 적어주세요. 그럼 카네타 씨가 말하던 미도리코의 요리 레파토리가 뻔하다를 검증할 수 있으니 1000개 중 200개, 4분의 1 이하네요. 물론 가능하시죠? 너무 갑작스러워서. 알겠어요. 그럼 저와 카네타 씨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테니 그동안에 천천히 쓰시면 돼요. 전 그동안 카네타 씨가 무엇을 근거로 절 만점 이하의 주부라고 주장하는지 들어보려고 해요. 추상적인 이야기들로 그런 말을 듣기엔 억울하니까요. 전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미도리코가 아니에요. 공갈 협박을 해도 소용없죠.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설득력 있는 주장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카네타 씨가 절 납득시킬 수 있다면 전 전혀 상관없어요. 이 녀석. 전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들었던 과거를 돌아보며 어떻게 받아치는 게 좋았을까에 대해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껏 생각해왔죠. 나쁜 기억은 몇 번이나 플래시백되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반론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플래시백으로 힘들어하는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 후 그의 비난은 집안일이나 저의 인격모독으로까지 번졌죠. 요리가 다 너무 싱거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의심되네요. 진한 맛으로 맛있기로 유명하고 늘 사람들이 줄선 카레 가게에 비프 카레를 내놓아도 당신은 싱겁다고 했었죠. 절 비난하기 전에 먼저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빨래 개는 것도 잘 못하지. 이렇게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반듯하게 개는데요. 당신이 말하는 잘 개는 방법을 한번 알려줘 보시던가요. 나이 먹고 몸매도 엉망이잖아. 전 평균 중에 평균이고 전혀 처진 것도 없다고요. 배만 불룩 나온 아저씨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진 않네요. 체지방률 27%의 숨겨진 비만 아저씨. 그걸 어떻게? 재검사 요청 우편이 회사로부터 왔더군요. 그렇게 자기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잔소리를 해대는 거죠? 그렇게 나의 반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격침, 그리고 보류 중이었던 요리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쓴 요리 레파토리는 26가지밖에 안 되었고 카나타 씨의 주장은 거짓이 되어버렸죠. 이걸로 제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를 했는지 아시겠죠? 합격이다 미도리코. 네? 난 그런 당신을 기다려왔던 거야. 그렇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강한 여성을 말이야. 오,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 역시 내 아들이구만. 훌륭하다 카나타. 설마 일부러 시험해봤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말도 안 되긴 뭐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휩쓸리는 너 같은 애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나? 이걸로 겨우 안심이군. 안심하고 할머니를 맡길 수 있겠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미도리코. 제가 왜 이혼한 사람의 할머니를 간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본인들이 직접 하시던지 돈을 써서 간병인을 부르시던지 해야죠. 그럼 돈이 들잖아. 그치만 아내가 있다면 그건 공짜라는 거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니? 위자료도 마찬가지다. 다시 합치면 위자료는 부부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원래는 그 돈 카나타의 돈이잖니. 다시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야. 이혼했으니 가족이 아니라 생판 남인 거죠. 다시 합치다니. 지구 종말이 와도 지구상에 저랑 카나타 씨 단둘만 남아있어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부모님 앞이라서 부끄러워서 그래? 아니면 다시 프로포즈라도 해주리? 필요 없어요. 위자료는 불륜이라는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였으니 그걸 다시 되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소용없을 것 같으니 이제 돌아가 주세요. 저한테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당신은 여전히 미혼에다 다른 여성분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겠죠? 수입도 많으면서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성격에 큰 결점이 있으니. 아니면 혹시 그렇게 자랑하던 돈도 이제 없나요? 뭐? 그럴 리가 없잖아. 진짜요? 현관에 놓여있던 가죽 구두 최저가 신발 가게 슈장에서 산 거던데. 이건 네 생활 수준에 맞추느라. 맞아. 우린 여전히 부자라고. 저희 집은 생각보다 유복한 집안이랍니다. 저희 아빠는 대기업 전기회사의 간부이시고 제 남편은 대기업 여행사의 부장이죠. 남편? 뭐? 그럼 다시 합치는 건 무리죠. 사실은 바로 말할까도 했지만 저 자신이 당신에게 이것저것 따지고 싶었던 게 있어서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어이 카나타, 이야기가 다르지 않나? 맞아. 일본에서 이중결혼은 불법이라고. 완전히 시간 낭비만 했잖아. 이럴 수가. 날 가졌으면서도 다른 남자라니. 당신을 가진 적 없고요. 과거에 저와 결혼한 상태에서도 바람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군요. 이혼해 미도리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과 결혼해서 좋은 추억이 하나가 없는데 당연히 거절이죠. 취미생활도 안 되고 화장도 금지에다 입으로도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고 돈도 빼앗기고 매일같이 불만만 늘어놓던 당신. 무시, 공갈 협박, 비난, 다른 사람과의 비교, 그리고 불륜까지. 카네타라는 남자에겐 정말 당하기만 했네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당신을 훌륭한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뻔하디 뻔한 말은 소용없어요. 위자료는 돌려주지 않을 거고 할머니의 간호는 당연히 싫어요. 당신조차 돌보는 게 끔찍한데 제가 당신보다 먼 할머니를 돌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 이상 뭐예요? 또 공갈 협박이라도 하시게요? 제발 미도리코 제발 돌아와. 날 지지해줘. 이제 와서 갑자기 울면서 매달린다고요?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보기에도 좋지 않군. 제발. 회사에서 엄청난 사고를 쳐서 해고당해버렸어. 그래서 일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서. 이건 상상을 초월한 전개군요. 절벽에서 포크볼을 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추락. 지금 아버지랑 어머니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 게다가 할머니는 치매까지. 할머니가 나이를 드셔도 힘이 세셔서 정말 미치겠다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무리야. 제발 돌아와서 날 구해줘. 한 번 결혼했다는 건 적어도 한 번은 날 좋아했다는 거잖아. 그치? 제발 살려줘. 당신이 한때 반했던 남자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있다고. 결혼 후 4년 동안 누구 덕에 먹고 살았는지 잘 생각해봐. 바람핀 건 당신한테도 원인이 있었다고. 위자료도 지불했었는데 더 이상 트집 좀 잡지 마. 나도 참아왔다고. 아니 내가 참아서 4년이나 버틴 거야. 바람도 당신이랑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이었던 거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 괴로움을 알기나 해? 날 궁지에 몰았던 죄책감을 느끼기나 하냐고.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다면 다시 합치는 건 못해도 위자료 반환이나 할머니 간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경찰이다. 불법 침입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여기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럴 수가. 조용히 돌아가면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런 약속 전 한 적 없습니다만. 어쨌든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이거나. 우리들은 그저 대화 중이었다고. 제발 도와줘 미도리코 씨. 설명 변명이라도. 미도리코 제발 부탁이야.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데려가 주세요. 살려줘. 미도리코. 경찰서로 끌려간 세 사람은 주의를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카나타의 부모님은 그걸로 포기한 듯 했지만 카나타는 포기하지 못한 것인지 그 후에도 저희 집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다시 한번 신고해서 두 번째로 경찰에서 임의동행을 하게 되었고 카나타는 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스토커 카나타. 명령을 무시하던 그는 결국 체포당했고 전과범이 되었다고 해요. 또 찾아올 수도 있었기에 우리 가족들은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집에서 더 이상 그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는데 그때 무려 뉴스에서 그들을 보게 되었어요. 무려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위해를 가하려다 살인미수로 체포당했다고 하네요. 아,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이 타이밍에 시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주민이 되어버린 카나타 일가. 그와 결혼 생활을 하던 약한 시절에 저를 깨부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그 후에는 더 이상 카나타의 플래시백은 없었답니다. 전 그때의 저를 직접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층 더 성장한 저는 앞으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트러블 버스터즈!